네, 보신 것처럼 영화 속 화려하게 묘사되는 조직폭력배는 소수에 불과하고 조폭 세계가 점점 더 지능화, 기업화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편 김병지 선수가 아들의 학교 폭력 논란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갖고 상대 학부모와 학교 측을 고소했는데요. 네, 변화하는 조폭 세계와 더불어 김병지 선수의 소송 논란까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현상엽 동양문화뉴스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보통 우리가 조폭하면 뭐 돈도 좀 많이 벌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정작 현실 세계에선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한 달에 100만 원도 채 벌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고요? 네. 저희가 영화에서 보면 상당히 화려한 조폭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이번에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수감 중인 재소자 307명을 상대로 이제 설문조사를 한 결과인데요. 이 중에 41명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을 해서 보고서를 작성했는데요. 한 달에 100만 원 이하를 버는 조폭이 36.6%로 굉장히 다수인 걸로 나타났고요. 네. 월수가 300만 원 이하인 조폭이 60%에 가까울 정도로 사실상 조폭들 생활이 굉장히 열악한 걸로 밝혀졌습니다. 반면에 1,000만 원 이상을 버는 조직폭력배는 6.4% 정도에 머무르는 걸로 보이는데요. 상당히 재미있는 연구 결과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하부 조직원들은 원래 궁핍한 생활을 한다는 게 뭐 어느 정도 이제 알려지고 그런 적은 있지만은 이게 국가기관에 의해서 설문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확인된 거는 처음이기 때문에 상당히 재미있는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조사 내용만 보면 조폭 세계도 양극화가 벌어지고 있다, 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이 양극화의 경우에는 이제 조직 간의 양극화라기보다는요. 조직 간의 양극화는 뭐 시대나 정권에 따라서 항상 흥망성쇠 어떤 부침이 있어 왔고요. 또 학종 연행도 있어 왔고 했지만은 이거는 뭐 앞으로 계속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주로 이제 조직 내에 조직원 간의 양극화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냥 상층부는 이제 호화로운 생활을 즐기고 있지만은 이 소위 행동대장 이하의 하층부 조직원들은 굉장히 험한 일을 해야 되는 속성 때문에 일부러라도 좀 부유한 생활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어떤 조직 폭력의 습성 때문에 소위 이제 헝그리 정신을 좀 강요받으면서요. 공을 세워가지고 서열이 올라옴으로 해가지고 어떤 부를 누릴 수 있게 충성 경쟁을 유도하는 그런 전통적인 조직폭력 운영 방식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즘 이 조폭들은 뭐 주먹보다는 머리를 쓰는 구조로 바뀌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던데 조폭의 글쎄요 변화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 10여 년 전서부터 기업형 조폭들이 이제 등장한 걸로 보이는데요. 지금 이제 주식이나 뭐 건설, 뭐 부동산 이런 합법적인 법인을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해외의 경우에는 요새 뭐 조폭의 세계화라고 우리 조폭들도 유학도 가고 또 해외랑 교류도 하고 이렇게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 소위 마피아, 코사노스트라다는 지금 4세나 5세, 두목의 4세, 5세들이 아이빌리그 출신으로 인맥을 형성하면서 합법화에 완전히 성공한 걸로 지금 알려져 있고요. 또 야쿠자 같은 경우는 과거에 이제 부산 칠성파랑 결연하는 영상이 압수돼가지고 공개되기도 했었는데요. 소위 야마구치구미, 뭐 스미요시가이, 이나가와가이 하는 3대 조직들이 크게 작게 우리나라 조직폭력배들하고 다 결연이 돼 있는 걸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합법화의 경우에는 일본에서도 과거에 심각한 문제로 대두가 돼서 호텔 같은데 커피숍에 폭력 단원은 출입을 할 수 없다는 편말이 이제 세워져 있었던 적도 있고요. 근데 이 사람들도 이제 정치적인 어떤 결연을 맺으면서 그런 걸 자꾸 합법화해가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일본 야쿠자 같은 경우에는 뭐 합법화를 넘어서서 지금 이제 총을 사용해가지고 서로 싸움을 하는 방식을 쓰고 있는데 우리나라 경우에는 아직까지 총은 쓰지는 않고 있지만은 사실 90년대 후반에 대검 강력부에서 올라온 첩보에 의하면은 우리나라 폭력배들도 공해상에서 러시아 마피아한테 배체로 이렇게 총을 입수한다든지 해서 갖고 있는 걸로 파악은 하고 있지만은 어떤 합법화나 이런 걸 위해서
그 총 같은 거는 쓰지 않고 가능하면 사업 영역을 이제 합법적인 걸로 네. 지금 펼쳐나가는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런 것 때문에 요즘에는 조폭을 잡아도 뭐 구속되는 경우가 10명 중에 한두 명에 불과하다 이런 결과도 있더라고요. 예, 그 어떻게 보면 참 심각한 결과인데요. 그 이제 그 합법화되는 영향도 있을 테고 또 이제 전체적으로 인권 위주로 나가는 어떤 법원의 영장 실질 심사나 이런 게 강화된 이유도 있을 텐데요. 네. 그 지금 어쨌든 이 원래 이제 강력부 수사를 그 검사들하고 기자들하고 똑같이 하는 얘기가 온 국민이 박수를 치는 수사라고 합니다. 예, 누가 해도 다 좋아한다는 얘기인데요. 거악을 척결하기 때문에요. 근데 네. 지금 이제 그동안에 좀 검찰이 다 아시다시피 정치적인 어떤 그 휘둘림 때문에 여러 가지 뭐 문제가 좀 있었는데 네. 김수남 총장이 새로 취임하시면서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공안이나 특수만이 아니고 강력도 어떤 흐트러진 전열을 좀 정비해가지고 국민의 검찰이 되기 위해서 나가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네. 자, 다음 김병지 선수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아들의 학교 폭력 논란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가졌고 이 상대 학부모, 학교 측을 상대로 고소를 했는데요. 네. 지금까지의 상황 좀 짚어주시죠. 예. 이 김병지 선수 아들 건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아동들 문제고 워낙 사적인 문제라서 참 그 팩트가 확정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말씀드리기가 참 난해한 부분이 있는데요. 네. 일단 뭐 다 알려진 이제 공지의 사실이니까 살펴본다면은 작년 10월에 아마 이제 그런 발단이 돼가지고 지금 SNS를 통해서 이게 이제 알려짐으로써 김정진 선수 측에서 일방적으로 너무 매도당했다. 해서 어저께 아마 변호사와 같이 이제 기자회견을 하면서 네. 억울함을 호소한 그런 사안입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어떤 이제 개별 사안에 대한 어떤 그런 것보다도 이 우리 사회의 지금 신문명이라고 할 수 있는 SNS가 범람하면서 어떤 매너나 에티켓이나 기준이 없이 어떤 감정이나 어떤 그런 거에 의해서 최근에 어저께 있었던 뭐 프로야구 선수의 어떤 그 치어리더 명예훼손 사건도 그렇고요. 예. 네, 무분별하게 좀 이렇게 쓰이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거를 전 사회적으로 좀 공론화를 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컨센서스를 형성해서 그 기준을 나름대로 좀 마련해야 될 네.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김병지 선수와 그리고 상대방 측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특히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되고 있나요? 그거는 이제 그 소위 쌍피냐 일방적인 폭력이냐 네. 이걸 가지고 이제 그 김병지 선수 측에서는 일방적으로 자기 아들이 이렇게 뭐 할퀴고 상대방 그 학생을 할퀴고 한 게 아니고 가슴을 뭐 주먹으로 맞았고 볼로 맞았고 네. 뭐 이런 주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게 참 예. 네, 알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현상엽 동양문화뉴스 대표와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